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각종 규제와 강화된 안전진단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업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의 노후된 주택과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층수를 완화하는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층수 완화를 주장해온 신정호 서울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네, 최근 서울시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층수 완화 등에 대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새로 발표했는데요. 주요 골자부터 짚어주시죠.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나온 방침의 핵심적인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종세분화 중에서 2종 10층 일반 주거지에 대한 층수 완화 기준을 수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2종 7층 주거지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도 7층까지로만 규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10층까지는 완화하는 내용과 또한 층수 제한이 없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에 추가의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층수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는데요. 요구하신 이유 뭡니까? 네, 일단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8년 12월 달에 서울시 의회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7층까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15층까지 할 수 있게 개정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2020년 6월 현재 조합 설립을 인허가 받은 서울시 26개 지역은 전부 7층까지로만 그렇게 인허가가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층수 완화를 해야 한다. 그로 인해서 저층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임대주택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라는 게 그 주요 이유였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층수 완화 관련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7층 이상이 적용된 사례가 없었던 이유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주무부서인 도시재생실과 또 층수 완화 등에 관여하고 결정하는 도시계획국 이 두 부서 간의 협업이 그동안 전혀 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제 양 부서들이 공감하게 됐고요. 그래서 양 부서 간에 지난 몇 달간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근본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네. 사업의 층수 완화 기준이 적용이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층수 완화가 되면 가로주택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결국에는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등이 향상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한 층수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이라든가 청년, 신혼부부들의 그런 공간도 더욱 확보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아파트 못지않는 어떤 가로 환경이 더 개선되고 더 한층 발전적으로 조성되어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등 활력이 생기는 주거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긴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층수 완화 조치가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의원 신정호 의원이었습니다.